자,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제가 오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이 빅뱅 폭발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현재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보시면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무료 커뮤니티 입장 주소가 있습니다. 예,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입장을 하시면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차전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함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정보 공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이 아닌 이 커뮤니티 내에서 또 따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뭐 기업의 실무자, 뭐 해외 탐방, 기업 탐방 모든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유튜브 채널보다도 더 빠르게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투자의 관점을 잡아드리고 도와드리니까 많은 신청을 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1100명 이상이 좀 들어와 계시고, 지금 입장 인원이 좀 많아서 700명을 넘었습니다. 700명을 넘어서 간단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조금만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안내해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뭐 오늘은 좀 제가 좀 더 마음 깊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쓴소리도 있고 또 좋은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커뮤니티에도 작년에 2차전지에 투자하신 분들, 뭐 재작년에 2차전지에 투자하고 지금 크게 자산을 증대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뒤늦게 투자를 해서 2차전지에 물리고 어쩔 수 없이 2차전지에 장기 투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에 매우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묶여서 2차전지에 묶여 있어서 투자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2차전지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께서 윤 대표님 지금 2차전지 투자를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네, 하십시오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는 건 여러분들 최소 2, 3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셔도 제가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2차전지 투자하고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무리하게 투자하고 몰빵 투자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뭐 빚내서 투자하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조정이 오거나 장기적으로 인내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자가 뭡니까? 투자 판단 자체를 애시당초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장기 투자자지, 어떤 기업 종목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수익을 뭐 크게 창출을 해냈다고 해서 그런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했다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그냥 주가가 조정을 받고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되는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린 거는 여러분들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하락에 열받고 본업이 안 되면서 남 탓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셨는데 불안하거나 본업이 안 되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2차 전지에 계속해서 몰고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게, 더 분산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뭐 많죠. 분산 투자는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예. 외국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누가 외국환 그 투자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예. 그리고 타 섹터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면 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조정이 와도 추가 매수를 하고 보유 수량을 늘리고 2, 3년 전에 투자해서 아직까지 이제 가지고 가시면서 다른 섹터로 이제 투자의 관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주식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게 해주지 않아요. 돈 번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과감한 투자, 남들보다 빠른 관점, 시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쓰디쓴 이런
그 추억들이 다 하나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스마트 시대에 엄청나게 정보 수집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잘못된 정보,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미 기사화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접했을 때 투자의 관점을 잡으시면 늦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진작에 윤 대표님 알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잘났다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직접 뛰고 또 저희 인맥을 통해서 저희 이제 연구원분들과 관계자들의 재능과 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다행히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중요한 부분 이제 2차전지 이 섹터에만 너무 여러분들 몰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해서 2차전지 섹터에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른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다른 섹터에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올해 뭐 나락으로 갈 것이다, 뭐 망할 것이다,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가족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 섹터 유익 있게 보고 실제로 투자하셔야 된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언제부터입니까? 한참 됐어요. 작년 겨울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양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죠. 여기도 실제로 12월 26일 날도 이제 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지금 투자하셔도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전기차 시장과 AI 반도체 시장 성장은 엄청날 것이니까 제발 한 곳에 국한되어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도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월 4일입니다. 오늘 시장 에코프로 한미반도체에는 관심 종목 두지 않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열어두고 투자의 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 열어두고 투자의 관점을 잡으셔야 된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늘 전기차와 이 배터리 시장의 빅뱅 폭발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이 여러분들 뭐죠? 빅뱅이 우주의 탄생을 가져온 거대한 폭발을 지칭하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과 우리 투자산업의 시장에서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퍼지거나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하면서 빅뱅 폭발, 빅뱅 폭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양극재 시장, 전기차 시장 뭐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앞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에 투자를 하시고 2, 3년 편하게 내다보실 거면 지금 투자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진짜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말 큰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국계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또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2032년인가 전기차 60% 이상, 그리고 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전환할 목표를 설정을 했고, 오프 하이웨이죠. 농업기계, 뭐 트랙터, 뭐 건설용 차량, 일반 차량을 넘어서서도 전기 전환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신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오염가스 총량을 연평균
12%인가 10% 이상씩 이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전기차의 중요성, 환경 규제에 대한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다시 지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예.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시간에 따라서 확대되거나 감소할 수는 있지만 전기차 시장을 이거는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전기차 성장 둔화 속에 하이브리드 차 판매 비중 첫 30%를 넘겼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선전하는 거예요. 함께.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 배터리 모든 부분들을 정비해서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 현재 소비자들이 전기차 시장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업계에 지금 3사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 예. 왜 이렇게 CATL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전방위적인 생산, 개발,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 자체가 전기차가 고가의 하이엔드 시장에서 대중적인 볼륨 시장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미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예, 잠시 지금 보류입니다. 갑자기 진짜 막 이상적으로 전기차 구매가 폭등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저가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기차의 가격,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킬로미터, 또 인프라,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 AI 100억 달러 투자를 또 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뉴스가 또 나온 게 있는데 중국의 바이두와 함께 지금 또 진행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관련해서 FDA인가 관련 해갖고 보시면 바이두 치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현대, 기아, 중 빅테크 바이두와 맞손을 잡는다. 네, 테슬라 중국서 완전 자율주행 베이징에 갔죠. 파트너십 체결.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AI 시장의 엄청난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지금 빠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지만 전기차의 뇌는 AI 반도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심장은 뭐였습니까? 엔진이었죠. 뇌도 역시 엔진이었습니다. 이제는 AI 반도체가 스마트폰, 전기차, 드론, 의료, 교육, 방산 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이 뇌 역할을 대신할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전기차와 AI 반도체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역사적인 초입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결국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고 주류가 되는 시기가 오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지금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2차 전지와 전기차의 시장, AI 반도체 시장. 그리고 AI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이 누가 나락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지금 표를 보면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테슬라와 비아디가 상당히 압도적이죠. 어마어마하죠.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3년 말에까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2024년 페이버리 2월 달에 나온 그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2023년 미국 시장 배터리 전기차 판매 대수가 118만 9,051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순수 BEV는 배터리 EV예요. 순수 전기차량.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잠깐 주춤하더라도 계속 증가해요. 판매된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이 테슬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에서. 네. 테슬라가 23년에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65만
4,888대를 판매를 했대요. 이게 미국 시장 점유율 여러분들 50%가 넘는 55.1%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는 55%의 이 와중에는 모델 Y 있죠. 모델 Y가 39만 대, 점유율 33%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모델이 모델 Y입니다. 그리고 2위가 우리 이제 저렴한 좀 저렴한 모델 3죠. 22만 910대, 18%. 모델 X가 2만 3,000대, 1.9%. 모델 S는 16,466대, 1.4%. 여기서 보시면 고가일수록 판매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가의 전기차는 아직 손을 대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3사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도 저가 공세, 테슬라도 가격이나 공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잘 물 흐르듯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2차전지 시장도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이 창밖을 내다봐도 파란색 번호판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한두 대 지금 저기 지나가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2, 3년 뒤에는 이 도로에 50%, 40, 적어도 한 40% 미만은 파란색 번호판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그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 이 회사인데 완성차 업체인데 현대 기아가 점유율이 좀 낮죠. 예. 뭐 아무튼 좀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튼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조금 느려졌다가 지금 2023년에 이제 좀 느려졌다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이거는 전기차에 대한 뭐 기대치 이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IRA 정책, 뭐 세계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 이런 것들 등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도약을 위한 그런 어떤 성장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이두와 관계,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죠. FSD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협력 체계를 맺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고 이 계약에는 여러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일단은 이 매핑 라이센스인데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매핑 라이센스. 바이두가 테슬라에 중국 내 매핑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주고 테슬라는 중국 공공도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체 FSD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테슬라 차량이 중국 도로에서 안전하고 완전 자세하게 이 자동차 도로 선까지 나온다고 해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선 관련해서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차선 레벨 정도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면 이거는 고정밀 수준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 바이두가 이제 테슬라에 이거는 차량의 위치 그리고 주행 경로도 매우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호 이익이 발생하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 데이터 처리 능력을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실제 응용 사례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와 같은 이런 대기업에.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테슬라는 중국 시장 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과 확장을 더 빠르게 가속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점유율이 아마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폭스바겐, BMW, 벤츠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넘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CEO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를 제가 정말 뭐 맹신하고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 경영자, 제가 볼 때는 뭐 벤츠, 뭐 BMW 이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또 그리고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를 시작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전기차를 뭐 벤츠에서도 실제로 오래전에 개발을 안 했던 거는 아닙니다. 예.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중국 자동차 산업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더욱더 투자하도록 또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중국 정부에서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 자체가 정부의 기술 자립, 그 다음에 혁신 목표와 부합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또 리창 중국 총리랑 또 회담을 하고 있죠. 아무튼 전기차의 산업은 앞으로 이 2차전지 산업과 함께 빅뱅 폭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중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차전지 투자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면 CATL이 압도적이에요. 예, 압도적으로 지금 뭐 점유율이 40%를 가까이 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 이 국내 3사가 성장세가 그래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이유에는 신차 출시 확대, 뭐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 고부가 배터리 판매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삼성 SDA 같은 경우에는 역대 뭐 최대 매출을 달성을 경신을 했고, 제가 뭐 인터 배터리에서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지만, 네, 뭐 배터리 관련해서 뭐 전고체 배터리도 또 진행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2170 배터리, 1865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삼성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LFP 배터리 개발을 진행을 또 고부가 지금 배터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고전압 미드니켈 NCM LFP 배터리 기술 개발 가속화, 그리고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Y 또 공급을 했고, CATL은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1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 BYD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의 이 성장세 지속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그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전기차랑 지금 뭐 AI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함께 이 빅뱅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AI 반도체 섹터와 함께 분산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게 저기 커뮤니티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 자산 증대를 또 많이 이어가시고 있어요. 근데 너무 2차전지에 맹신을 하셔서 분산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이제 자산 증대를 또 가능하게 하는 그런 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보시면 이 SK온이랑 뭐 삼성 SDI 뿐만 아니라 LG 같은 경우에도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양산 개발 중에 있고, 삼성은 방금 보셨듯이 코발트 프리 하이만간 배터리 양산하고 있고, 고성능 LFP 배터리도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469 같은 그 새로운 배터리 모델을 개발을 해서 곧 시장에 또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또 전고체 배터리, 뭐 리튬황 배터리에 대한 삼성, LG, 그 다음에 SK온의 지속적인 투자 개발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진보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전기차의 성능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중국이 LFP 배터리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반면에, 한국은 아시겠지만 보다 좀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포르쉐의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칸 EV는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 지금 이제 타이칸이라고 이제 세단 모델이 있습니다. 전기차 EV 모델.
거기에는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이미 예전 모델부터 탑재가 됐어요. 지금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 고성능의 배터리가 또 탑재가 되고 성능 또한 주행거리 또한 훨씬 더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 싱가포르에 출장 갔을 때도 포르쉐 관계자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또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한국의 배터리가 고성능 배터리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한국의 배터리가 중국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뭐 세제 혜택 측면에서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 IRA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제 뭐 중국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뭐 향후에 한국 배터리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예. LFP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아요. 저는 LFP 배터리는 또 추운 겨울에 매우 취약하고 또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 문제와 같은 수명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단결정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고, 조재필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성능과 수명 주기를 결국에는 고려할 때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장기간 그 폭넓게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이 저도 되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른 기술들이 판도를 가릴 것이라고 봐요. 예. 이 모든 발전이 전기차 그리고 AI 반도체의 결합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기술의 혁신의 빅뱅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 투자의 관점을 가지시는 게 사실상 지금은 좀 맞아요, 여러분들. 애매한가요, 여러분들? 네, 어렵나요? 투자에 있어서 2차전지 산업이 현재 미래 모두에서 중대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상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이런 노이즈에 유념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 보시면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성장 모멘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얼떨결에 물리신 분들, 그리고 주식이 여러분들 투자하자마자 막 플러스 10% 플러스 20%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심보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도둑놈입니다. 놀부심보입니다. 놀부심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전기차 그리고 ESS 시스템의 이제 급속한 이 성장이 2차전지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이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 잠재력을 제공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2차전지 섹터에 몰빵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타 섹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뭐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 뭐 한미 반도체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심지어 작년에 매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 수익 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저희 조작 같은 거 못합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400달러 선에서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400달러 선에서 매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뭐 한미 반도체, 뭐 하여튼 뭐 엔캠도 10만 원 선에서, 그것도 사실상 빠른 건 아니잖아요. 지금 300% 이상 또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자산 증대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보를 치우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배터리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은 더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더 빠른 충전 시간, 그리고 더 긴 수명을 가능하게 해서 전기차의 사용에 대한 그런 어떤 편의성을 대폭 개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수용률이 높아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고성능 배터리 기술과 전구체 배터리 기술이 이제 나올 때쯤이면 전구체 배터리가 이제 국내에서 뭐 개발이 됐다, 찍어낸다, 양산이 된다 소식이 나오면 2차전지 관련 이 종목들,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의 이 다음 큰 그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고성능 배터리 이 기술. 하지만 뭐 투자는 모든 그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기술 변화의 속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변동, 경쟁 구도가 뭐 난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직접 뛰어서 분석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뛰는 것이고, 올바른 관점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드리고 다양한 섹터에 좋은 기업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까 이제 영상 시작에서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역할, 그리고 판매 증가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쵸?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연료 효율을 상승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이 이제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지역에 특히 매우 유용합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기간 동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이브리드 다리.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를 먹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공존하다가 전기차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차의 인프라 부족, 전기차에 대한 높은 초기 비용, 그리고 소비자들의 범위 불안감, 레인지 엔지시티 고려를 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시키는데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 동안에.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 규제 그리고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실제로 그다음에 많은 국가에서 설정한 뭐 배출 규제, 연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도사들이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는 순수 전기차 판매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전기 구동 시스템에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달라요, 가솔린이랑 구동 시스템 자체가. 안에 타보시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순수 전기차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지연시킨다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전환 과정을 좀 매끄럽고 부드럽게 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왕 2차전지에 투자하신 겸. 그렇다고 제가 뭐 없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배터리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고 K배터리가 이제 이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휘어잡고 전기차의 가격이 더 접근하기 쉽고 가능해질수록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은 갑자기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서 뭐 K배터리, 그 다음에 정부 정책과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빛을 볼 것이고, 친환경 차량의 전환은 불가피한 추세가 될 것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략 단계, 순수 전기차 시장을 준비시키는 전략적인 단계로서 기능을 한다. 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자동차 산업 지속 가능한
하고 이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업체, 뭐 포르쉐, 국내 벤츠, 싱가포르 포르쉐 관계자, 그 다음에 실제로 뭐 JP보험 관계자에게도 또 조언을 얻고 또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수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환 속도가 가속화가 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미래를 뭐 제가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수는 있지만 2026년, 2000 올해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2026년도 이 끝자락에 그 사이에 예상되는 게 K배터리 빅뱅 가능성이 보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엄청 크게 확대가 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전력망,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SS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캐파 증설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분들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좀 전환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해하고 이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를 해서 저희 윤철총 TV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낮은 평가를 받을 때는 주의 깊게 접근을 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업계의 발전과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집요하게 연구를 하고 파고들고 이해함으로써 이 지금 지구상에서 돌아가는 AI 반도체 뭐 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배터리, 전액, 전고체 시장, 이 변화하는 모든 시장 조건 속에서 우리의 투자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도 현찮을 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들의 자산이 증가를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노후를 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해서 물론 해외 투자를 진행을 해서 크게 자산을 증대를 했지만 자산을 증대를 했고 지금도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무료 커뮤니티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절대 여러분들 한 섹터, 한 기업에 맹신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전문가는 믿지 마십시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들. 그리고 한국 배터리의 기업들의 현재 성장세와 미래 잠재력을 고려하고 직접 탐방을 하고 직접 소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얼굴 공개도 하지 않고 뭐 직접 소통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사와 이런 뭐 나타난 정보들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이 산업 발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올바른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실제로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들 또 많이 하시잖아요. 금투세 폐지니 시행이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 증대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투세 이 시행도 2025년 1월 1일에 바로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예되거나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예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개인 투자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거 제가 뭐 앞전에도 뭐 공매도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뭐 금투세를 폐지를 하고 시행을 하고 그거를 정치에 남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불법 공매도 규제 관련, 그리고 개인과 기관 뭐 외국인들의 형평성 공평성에 관련 이거 준비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의 시행이나 폐지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네?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금투세는 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참여자의 세금 부담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 강화는 여러분들 이거는 시장 이 풀플레이스입니다. 전체의 건전성과 직결이 돼요. 예? 지금 폐지 시행으로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예? 일단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이걸 바로잡고 그걸 물론 폐지를 해야 됩니다. 예? 금투세는 저는 반대입니다. 금투세 시행하는 거는. 하지만 이 시장 전체의 건전성과 직결된 규제부터 정확하게 바로잡고 불법 공매도 이거 지금 잡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거든요. 불법 공매도와 특정 투자자들의 뭐 시장 정보, 자원 불공정, 취득, 일반 투자자가 안 그래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 금투세 폐지됐는데 공매도는 그대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매한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정한 투자 환경을 먼저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이거를 전산화 시스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빠르게 지금 사실상 도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투자자들이 시장을 신뢰하고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제서 금투세 폐지가 들어가면 유동성, 효율성 증가로 아주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나? 금융 이제 위원 쪽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결국에 자본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약화가 되고 뭐 기업 밸류 얘기가 나오지만 불법 공매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투기적이고 파괴적인 투자 행태를 이걸 줄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시장 자체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윤철중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 좋은 정보 커뮤니티에서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좀 이렇게 투자의 길을 같이 걸어보실 분은 편하게 신청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